옛날 옛적 한양 변두리 기방가에 춘향이라는 기생이 있었답니다요. 그 얼굴이 어찌나 고운지 달빛에 비친 백합꽃 같다 하였고 그 목소리 또한 꾀꼬리가 버들가지에서 지저귀는 듯하였지요. 춘향이는 16살에 기방에 팔려온 몸이었어요. 본래는 충청도 한 양반집 서녀였는데 아버지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와 함께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요. 어머니마저 세상을 뜨자 춘향이는 홀로 남겨져 기방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춘향이는 그저 평범한 기생이 아니었어요. 어려서부터 글을 배워 시도 잘 짓고 검은고도 잘 탔으며 무엇보다 마음씨가 착하여 기방의 다른 기생들도 모두 춘향이를 아꼈답니다요. 춘향아, 너는 우리와는 다르다. 언젠가는 좋은 인연을 만나 이곳을 벗어날 것이야. 연배가 많은 기생 매양이가 자주 그렇게 말하곤 하였지요. 하지만 춘향이는 마음 한편으로는 늘 쓸쓸하였답니다요. 기방의 다른 기생들은 손님을 맞으며 웃고 떠들어도 춘향이만은 창가에 기대어 먼 산을 바라보곤 하였지요. 기방 주인 포도댁은 춘향이가 가장 비싼 기생이었어요. 한번 술자리에 나가면 은전 열량은 기본이었거든요. 그러니 포도댁이 춘향이를 얼마나 아꼈겠어요? 춘향아, 내가 우리 기방에 꽂히니까 함부로 몸을 허락하지 말거라. 값을 제대로 받고 팔아야지. 포도댁은 늘 그렇게 당부하였답니다요. 그러던 어느 봄날 저녁 기방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허름한 유생복을 입고 얼굴은 창백하되 눈만은 맑고 깊었던 젊은 서생이었지요. 그런데 그 서생의 차림새를 보니 영돈이 없어 보였어요. 아이고, 손님,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기방인데 돈 없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 기방의 사내 종놈이 비아냥거렸지요. 그 서생이 품에서 은전 2냥을 꺼내며 말하였어요. 이것뿐이지만 춘향이라는 기생과 대화를 나누고 싶소. 그이는 이름을 이몽룡이라 하였는데 한때 한양의 명문가 아들이었으나 집안이 몰락하여 이제는 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끼니를 때우고 있다고 하였답니다요. 포도댁은 돈도 별로 없는 서생을 보고 코웃음을 쳤지만 춘향이가 나서서 말하였어요. 어머니, 저 양반은 다른 손님들과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하여 춘향이와 몽룡이 처음 만나게 되었답니다요. 몽룡은 다른 손님들과는 정말 달랐어요. 기생들을 희롱하거나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지도 않았고 오직 조용히 앉아 시 한 수를 읊조릴 뿐이었지요. 달빛 아래 외로운 꽃 한 송이 누구를 위해 피어나는고 바람에 흔들려도 꺾이지 않고 이슬에 젖어도 시들지 않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애절하던지 춘향이의 마음이 저도 모르게 두근거렸답니다요. 춘향이도 시를 받아 읊었지요.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이라도 진심 어린 손길 만나면 향기로우리. 떨어진들 어떠하리 뜻을 알아주는 이 있으니.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방 안의 공기가 사르르 녹는 것 같았답니다요. 몽룡의 볼이 붉어졌고 춘향이의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춘향 아가씨, 아가씨의 시는 정말 아름답소. 어디서 이런 글을 배우셨소? 부끄럽지만 어릴 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몽룡 도련님도 시를 정말 잘 지으시네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시 이야기, 책 이야기를 하며 밤을 새웠답니다요. 다른 손님들이 기생과 함께 술 마시고 노는 동안 이들은 오직 마음의 대화만 나누었지요. 그 후로 몽룡은 매일 저녁 기방을 찾아왔어요. 돈은 넉넉지 않아 술 한 잔이면 족하였지만 춘향이와 나누는 시 한 수 대화 한마디가 그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였답니다요. 포도댁은 처음에는 못마땅해 했지만 몽룡이 매일 은전을 가져오니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뭐 돈만 가져오면 되지 하며 말이에요. 춘향이도 몽룡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였지요. 오늘은 어떤 시를 가져올까?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단장을 하곤 하였답니다요. 다른 기생들도 춘향이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춘향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구나. 혹시 그 서생 때문이냐? 매양이가 물어보았지요. 언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며 춘향이는 얼굴을 붉히곤 하였답니다요. 석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어요. 춘향이는 몽룡과 있을 때만은 기생 신분을 잊고 그저 한 여인이 될 수 있었고 몽룡도 춘향이 앞에서만은 몰락한 양반이 아닌 당당한 남자가 될 수 있었답니다요. 어느 가을 저녁 단풍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날이었어요.
몽룡이 용기를 내어 말하였답니다요. 춘향아,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나지 않겠느냐? 비록 가난하지만 진심으로 너를 아내로 맡고 싶다. 춘향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지요. 몽룡님, 저 같은 기생 출신을 정말 아내로 삼으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신분이 무엇이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진정한 인연이 아니겠느냐? 나는 너의 착한 마음과 깨끗한 영혼을 사랑한다. 춘향이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 도련님을 사랑해요. 이 더러운 기방 생활이 너무 싫어요. 도련님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자정이 넘어 한밤중에 기방을 몰래 빠져나오기로 계획을 세웠답니다요. 춘향이는 평소 모아둔 폐물들을 보따리에 싸고 몽룡은 뒷문으로 가마를 준비해 두었지요. 자, 이제 나가자. 조용히 아무도 깨우지 말고. 두 사람이 살그머니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그때였어요. 어디로 가려느냐, 이년아. 이게 웬일이에요? 기방 주인 포도댁이 벌써 눈치를 채고 건달 서너 명을 시켜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기방의 사내 종들까지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몰려 나왔답니다요. 몽룡 도련님, 어서 도망가세요. 춘향이가 소리쳤지만 이미 사방이 포위되었어요. 허허, 가난뱅이 서생 주제에 우리 기방의 꽃을 데려가려 했다고. 너는 춘향이가 얼마나 비싼 기생인지 알기나 하느냐? 포도댁은 춘향이를 붙잡고 펄펄 뛰며 소리를 질렀지요. 내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이 은전 1000냥이 넘는데 그냥 보내줄 줄 아느냐? 내 몸값도 갚지 않고 도망가려 하다니. 춘향이와 몽룡은 어쩔 수 없이 도로 잡혀 들어왔답니다요. 포도댁은 화가 나서 춘향이의 뺨을 때리며 고함을 쳤어요. 이제부터 춘향이는 방에서 나오지 못한다. 밥도 하루 한 끼만 주겠다. 그리고 너 가난뱅이 서생,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마라. 보는 족족개를 풀어서 물어뜯게 하겠다. 몽룡은 춘향이와 억지로 헤어져야 했고 춘향이는 감옥처럼 방에 갇혀버렸답니다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춘향이가 방에 갇힌 지 닷새 만에 기방에 김찬판이라는 탐관오리가 나타났답니다요. 배가 나오고 수염이 덥수룩한, 보기만 해도 탐욕스러워 보이는 자였지요. 김찬판은 이 고장에서 가장 힘센 관리였어요. 원래는 미미한 말단 관리였는데 윗사람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 벼슬자리를 산 자였거든요. 그래서 온 동네가 김찬판을 무서워하였답니다요. 포도댁 듣자 하니 여기 춘향이라는 기생이 절색이라던데 한번 보자꾸나. 포도댁은 김찬판을 보자마자 허리가 9-10도로 굽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참판나리. 어서 들어오십시오. 춘향이를 곧 불러오겠습니다. 김찬판은 춘향이를 보자마자 눈이 번뜩하였답니다요. 이런 미인을 본 적이 없구나. 그 얼굴, 그 몸매, 그 기품. 내가 후실로 삼겠다. 값은 얼마든지 치르겠으니 준비해두거라. 춘향이는 김찬판의 기름진 손이 자신의 팔을 잡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나리, 저는 아직 몸을 허락한 적이 없사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김찬판은 들은 채도 않았어요. 감히 내 말을 거역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고장에서 내 말이 곧법이다. 찬판의 후실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라. 포도댁은 거금에 눈이 뒤집혀서 즉석에서 춘향이를 김찬판에게 팔기로 약속해버렸답니다요. 은전 500냥만 주시면 춘향이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좋다. 사흘 후에 가마를 보내겠으니 춘향이를 단장시켜두거라. 내 저택에서 혼례를 올릴 것이다. 김찬판이 가고 난 후 춘향이는 방에서 통곡을 하였어요. 아, 이것이 제 운명인가요? 사랑하는 몽룡 도련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밖에서 몰래 이 광경을 엿본 기방의 하인이 몽룡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답니다요. 몰래 이 소식을 들은 몽룡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춘향이가, 내 사랑하는 춘향이가 그 더러운 탐관의 후실이 된다니. 아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다. 하지만 가난한 몰락 양반인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답니다요. 김찬판과 맞설 돈도 권력도 무력도 없었거든요. 몽룡은 사흘 밤낮을 잠도 자지 못하고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었어요. 아, 하늘이시여.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절망에 빠진 몽룡이 방 안에서 끙끙 앓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관복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답니다요. 도련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누구냐? 저는 한양에서 온 관리입니다. 도련님께서는 새로 임명된 암행어사이십니다. 어사 출도령과 마패가 나왔사옵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요? 알고 보니 몽룡은 정말로 몰락한 양반가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학식과 인품을 높이 산 임금이 비밀리에 암행어사로 임명한 것이었답니다요. 도련님은 지방의 부정부패를 살피라는 밀명을 받으셨사옵니다. 특히 이 고장의 김참판이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그자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몽룡의 눈이 번뜩하였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춘향이도 구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 오리도 벌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좋다. 계획을 세워보자꾸나. 몽룡은 박문수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김참판의 부하들에게 접근해서 그자가 지금까지 저지른 온갖 부정부패의 증거를 수집하기로 하였답니다요. 몽룡은 거지 행색으로 변장하고 김참판의 저택 주변을 어슬렁거렸어요. 그리고 김참판의 아전들이 자주 드나드는 술집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정보를 수집하였지요. 아이고, 우리 김참판 나리는 정말 대단하셔. 이번에 또 관곡 백석을 빼돌려서 사사로이 팔아먹으셨다지. 그뿐이겠어? 지난달에는 세금을 2배로 걷어서 절반은 자기 주머니에 넣으셨다고 하네. 그리고 며칠 전엔 무고한 농부를 도적으로 몰아서 그 땅을 빼앗았다던데. 몽룡은 이런 대화들을 다 기록해 두었답니다요. 그뿐만 아니라 박문수의 도움으로 김참판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장부까지 훔쳐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장부에는 온갖 부정부패의 기록이 가득했답니다요. 백성들에게서 억지로 세금을 거두어 들인 것, 관곡을 빼돌린 것, 무고한 사람을 누명 씌워 감옥에 가둔 것, 심지어 뇌물을 받고 죄인을 풀어준 기록까지. 그 죄목이 장부 서너 권을 꽉 채울 정도였지요. 이제 증거는 충분히 모았다. 하지만 김참판이 춘향이를 데려가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드디어 김참판이 춘향이를 데려가러 오는 날이 되었어요. 화려한 가마와 함께 김참판의 부하들이 기방 앞에 늘어서 있었답니다요. 김참판은 새 비단옷을 입고 득이양양하게 나타났어요. 포도댁, 춘향이 준비는 다 되었겠지? 예, 나리. 곱게 단장시켜 놓았사옵니다. 좋다. 어서 데려와라. 춘향이가 울며불며 끌려나오려는 그때 몽룡이 벌떡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초라한 서생복이 아니라 단정한 선비복을 입고 있었답니다요. 잠깐, 누구냐? 어디서 굴러온 거지냐? 감히 내 일에 끼어들어? 김참판이 화를 내며 소리쳤지만 몽룡은 태연하게 품에서 번쩍 마패를 꺼내들었답니다요. 임금의 밀명을 받은 암행어사 이몽룡이다. 김참판, 내 죄를 낱낱이 밝혀내었으니 각오하라. 김참판과 그 부하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무엇이라고? 암행어사라고? 그동안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의 곡식을 빼돌린 죄, 뇌물을 받고 죄인을 풀어준 죄, 무고한 백성의 땅을 빼앗은 죄, 그리고 무고한 기생을 억지로 후실로 삼으려 한 죄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때 박문수도 관군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김참판, 어사님의 명에 따라 너를 체포한다. 김참판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땅바닥에 엎드렸답니다요. 어사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몽룡은 단호하게 말하였답니다요. 내가 그동안 백성들에게 저지른 악행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다. 당장 관하로 끌고 가라. 김참판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빼돌린 재물도 모두 백성들에게 되돌려주도록 명령이 떨어졌답니다. 포도댁도 기생들을 억지로 팔아먹은 죄로 벌을 받게 되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김참판과 한통속이었던 아전들도 모두 잡혀갔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터지듯 만세를 불렀답니다요. 만세, 만세. 드디어 악독한 김참판이 벌을 받았다. 어사님 만세. 이제야 우리가 살 것 같다. 기방의 기생들도 모두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포도댁이 끌려가면서 그동안 억지로 기생 노릇을 하던 여인들이 모두 풀려났거든요. 모든 것이 해결되자 몽룡은 춘향이에게 천천히 다가가서 말하였어요. 춘향아, 이제 정말로 자유로운 몸이 되었구나.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춘향이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대답하였답니다요. 몽룡님, 아니 어사님,
저 같은 기생 출신이 어사, 나리의 부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무슨 소리냐?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너의 착한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씨를 내가 모르겠느냐? 그동안 나를 위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몽룡은 춘향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춘향아, 나는 어사가 되기 전에도 된 후에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춘향이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도련님, 저도 도련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어요. 도련님과 함께라면 그것으로 좋게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마침내 포옹을 나누었답니다요. 기방의 다른 기생들도 동네 사람들도 모두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지요. 이제 정말로 해피엔딩이로구나. 참 보기 좋은 한 쌍이다. 박문수도 옆에서 빙그르 웃으며 말했어요. 도련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서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시지요. 그런데 춘향이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도련님, 그런데 한양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일까요? 기생 출신 며느리를. 몽룡이 춘향이의 뺨을 살짝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임금께서도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감동하셨다고 하시더라. 신분을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칭찬하셨다. 그 말을 들은 춘향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답니다요. 그 후 한 달 뒤 몽룡과 춘향이는 한양에서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답니다요. 임금께서도 특별히 축하 선물을 내려주셨고 조정의 대신들도 모두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지요. 몽룡은 암행어사 일을 훌륭히 마치고 정식으로 정삼품 통정대부가 되었어요. 춘향이는 훌륭한 관리부인이 되어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주는 일에 힘썼답니다요. 특히 억울하게 기방에 팔려온 여인들을 구해주는 일에 앞장섰지요. 어느 봄날 두 사람이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였어요. 춘향이가 몽룡의 팔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답니다요. 여보, 기방에 있을 때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이야. 나도 그렇다.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인연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여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처음부터 암행어사인 걸 알고 계셨어요? 몽룡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다. 나도 정말 모르고 있었다. 그냥 너를 사랑하는 마음뿐이었지.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 같다. 그때 하인이 달려와서 말했어요. 도련님, 마님. 동네 안악들이 마님을 뵙고 싶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춘향이와 몽룡이 사랑채로 나가보니 동네 안악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춘향이를 보자마자 입을 모아 말하였답니다요. 마님, 정말 복이 많으세요. 기생에서 양반집 마님이 되시다니. 마님, 혹시 저희 딸들에게도 좋은 인연 만나는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춘향이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하였답니다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이지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알아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도와주셨나 봐요. 한 안악이 웃으며 물어보았어요. 마님, 그런데 도련님이 평소에는 어떠세요? 집에서도 어사님처럼 엄하세요? 춘향이가 몽룡을 보며 빙그르 웃었어요. 아니에요. 집에서는 정말 다정하셔요. 아침에는 제가 머리 빗어드리고 저녁에는 같이 책도 읽고 아주 평범한 남편이세요. 그때 몽룡이 관아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관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모습을 본 안악들이 어사님이다 하며 모두 일어나 인사를 하였지요. 하지만 몽룡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관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더니 춘향이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답니다요. 여보, 오늘도 수고했소. 저녁은 무엇을 준비했소? 당신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와 도토리묵을 준비했어요. 아, 그 맛있는 된장찌개. 기방에 있을 때 처음 먹어본 그 맛이로구나. 두 사람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안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였답니다요. 참, 보기 좋은 부부로구나. 낮에는 엄한 어사, 날이 밤에는 다정한 남편이니 춘향이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저런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지.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는데 두 사람의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밤늦도록 끊이지 않았다고 하였답니다요. 몇 년 후 춘향이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더욱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아이들은 아버지처럼 글 공부를 잘했고 어머니처럼 마음씨가 착했답니다요. 훗날 동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하였어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신분도 지위도 소용없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다. 그리고 하늘은 선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더니 이것도 맞는 말이로구나. 그 춘향이 지금은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인 중 하나가 되었다지. 맞아.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에 앞장서고 억울한 일 당하는 여인들 구해주는 일도 많이 한다더라. 몽룡과 춘향이는 그 후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전해져 내려온다고 하였답니다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하였어요. 기생도 사람이요, 서생도 사람이니 마음이 통하면 그만이지요. 그리고 진심은 통한다고 춘향이와 몽룡이가 그 증거 아니겠어요?